데이터 불러오는 건 요거죠. 근데 이건 생성 잠수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려면 그렇죠. 객체화. 그렇죠? 그래서 변수로 이 이상하게 접히면 다시 풀리더라고요. 자, 변수 인자 하고 뭘로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x, h, r 하셔도 되고 뭐 대문자로 쓰고 싶으면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실제로 이걸 대문자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 웹에 있는 아이를 제대로 불러오는 어떤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대문자로 처음부터까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XHR이라고 좀 쓸 거고요. new XML HTTP request. 자, 그러면 이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객체화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메소드든 프로퍼티는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통해서 XHR 일단은 볼게요. 자, 안에 여러가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복잡한 거 들어있는 것들은 지우겠습니다. 위쪽에 있던 jQuery로 체크해 봤던 것들 지우고 현재 있는 JS 문서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아이가 튀어나올 거고요. 그 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애가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본드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애초에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만든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여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 ready state change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아이가 아닌 애초에 내장이 되어져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의 값은 현재 뭘로 되어 있나요? null입니다. 즉 현재에 대한 어떤 세팅이나 내용들은 전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하는 거니까요? 이름을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on, ready, state, change. 무슨 내용? 변화가 준비됐다. 어떤 변화가 되었으면, 상태가 변화되었으면,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준비된 상태가 변화되었으면, on, 행동했을 때, on은 거의 행동했을 때, 뭐 처리했을 때, 뭐 이런 얘기예요. 처리했을 때, 즉 준비가 된 어떤 상태가, 현재 상태가 변화가 준비되었을 때에 대한 상태값을 체크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XHR을 수행하라는 명령 내린 게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값은 초기값은 undefined거나 null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거죠.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상태니까 undefined로 명령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null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단순하게 그 기능이에요. 그럼 또 다른 아이가 있나 볼까요? 봤습니다. ready state가 있습니다. ready state는 뭐 하는 아이예요? 네, 준비된 상태예요. 그럼 방금 전에 봤던 on ready status와 ready status의 차이점은 뭔가요? 준비된 상태가 준비됐는지를 보는 건가요? 이건 기본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change, 그 준비된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애초의 값은 둘 다 기본 제로겠죠. 없겠죠. 널이겠죠. 근데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면 얘가 변화되겠어요? 얘가 변화가 되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스테이트 체인지가 변화되겠죠. 이건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on ready state change는 뭐 하는 거? 그 준비 상태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얘는 감지 상태를 보는 거예요. 레디 스테이트의 상태를 보는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를 변화됐을 때 체크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레디 스테이트가 변하면 저 온레디 스테이트 체인지도 바뀌겠네요. 당연히 얘도 변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최초에 0이었어요. 얘가 값이 변할 거예요. 여기서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얘가 원래는 변하는 거겠죠. 근데 그 감지를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면 너 변화했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 레디 상태가 1로 바꿔. 이렇게 되겠죠. 자, 상태가 2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감지해요? 얘로 감지해요? 변화를 감지하는 건 얘가 먼저일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바뀔 거고 나 변화했으니까 너 다시 바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크를 한다면. 그래서 XHR 점 오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 데이터를 열어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청하면은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체크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전달했던 변화를 체크해서 뭔가를 체크해서 언급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근데 실제로 구현되는 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준비된 상태는 변화를 감지해서 이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시요. 자, 보세요. 이거 이거 말고 자, 이거 위에 거구나. 지금 쓰고 있는 거 위에 내용 보세요. 자, on ready state change를 뭐 한 거예요? 전달받은 거죠. 누가 전달해 줬습니까? 상태가 ready state에서 변화된 걸 change로 변화를 전달 주죠.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반대로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ready state가 준비, 얘는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가 띡, 띡, 띡 그냥 끝이에요. 또 이건 뭐예요? 그냥 신호등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냥 끝이에요. 얘는 뭐예요? 감지한다는 건 나타나요. 그냥 우리 인식이에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도로에 딱 서 있어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변화요? 신호등. 얘가 변하죠. 제가 거꾸로 말을 했군, 헷갈리게. 자, 레드 스테이트. 얘가 빨간불이었다가 노란불이었다가 초록불을 바뀌겠죠. 그건 누가 감지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거다. 저 바뀌었네? 파란불이겠네? 노란불이겠네? 체인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말을 중간에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자, 실제로 변하는 건 이 레디 스테이트가 바뀌어요. 레디 스테이트가 상태를 감지하는 거니까 얘가 바뀌겠죠. 그 바뀐 값을 뭐 하는 거예요? 레디 스테이트 체인지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가 빠진 게 뭐냐면 리턴이 빠져 있는 거죠. 리턴 해야지 여기에 감지가 들어갈 테니까. 자, 그리고 뭐 써요? XHR을 자료를 오픈 뭐 한다? 신청. 네, 신청. 자료 찾아서 신청한다. 자, 우리는 원하는 자료가 자, 세 가지 타입으로 써야 되잖아요. 하나는 뭐? URL 먼저? 메소드를 먼저. 그 다음에 URL 그리고 어싱크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당장 해야 될 메소드는 뭐다?
get. 뭐 나는 수정부터 할 거야, 생성부터 할 거야, 그럼 포스트 하시면 돼요. 나는 만드는 게 자신 있어. 그러면 이제. 아니에요. 자, 그럼 URL은 정이에요. 불러올 거. 불러올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주소. 누구 기준? HTML. HTML 기준. person card.js 아니다. JSON. 자, JSON 문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계시죠? 프로퍼티 다운표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붙인다. 호따운표 붙인다. 상따운표 붙인다. 쌍따옴. 쌍따운표 붙인다. 처음 값. 보는 거예요. 값 붙인다 안 붙인다? 따옴표? 안 붙이. 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붙입니다. 숫자든 아니든 숫자만 아니면 숫자 트루 플러스 이런 것만 아니면 무조건 프로퍼티 붙인다. 값 밸류 붙인다. 이유 불문 다 붙인다. 쌍따옴표 숫자 빼고. 숫자 빼고 트루 플러스 빼고 숫자 트루 플러스 빼고는 어지간해선 전부 다 붙이는 게 맞다. 네.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지금 랜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저희가 주석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주석 없습니다. 뭐 가끔 그런 질문 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봤더니 사용자 VS 코드에 사용자 조각해가지고 우리가 썼던 만든 파일들 봤더니 여기 주석 있잖아요. 이거 딴 데 가져가면 이거 다 에러예요. 다 에러예요. 그러니 주석은 없다. 자, 뒤에 들어갈 아이는 기본은 뭐다? true다. 그럼 우리가 외울 건 뭐다? 얘만 외우면 된다. 알아야 될 건 get, 쓰는 건 주소. 뒤에 건 무시해도 상관은 없다. 끝났잖아요. 자. 그럼 끝났나요? 우리가 써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send.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딱 요 세 줄 세트를 보세요. 요 중간에 거, 너무 어려워. 몰라. 그냥 패스해. 하셔도 좋아요. 단, 언젠가는 나 저 안에 상태들을 체크할 거야. 정도는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자, 요 아이의 값이 변화가 됐는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 set timeout 펑션 써봅니다. 자, set timeout이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일정 시간 뒤에 실행. 일정 시간 뒤에 수행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행해요? 0.1초. 요게 시간이요. 1초는 몇이기 때문에? 1000. 네. 우리가 CSS를 맞추려고 그래서 1초를 MS를 썼죠. 밀리언 세컨드라고. 자, 그럼 0.1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같은 문서니까 좀 빨리 오겠죠. 정말 뭐 옛날 한 80년대 뭐 노트북 이런 거 아니라면. 그럼 여기에는 XHR on ready state change라는 아이가 들어갈까? 콘솔 로그 체크 해보자. 그럼 똑같이 널이네요. 이건 계속 널만 끄집어내나 봐요. 레디 스테이터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니죠. 왜? 자료를 보내고 받고 처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모든 상태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4번을 뽑아내겠죠. 정말로 제대로 됐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XHR 통째로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on ready state change 값 어떻게 됐어요? 계속 널이네요. 이 아이는 현재로서는 크게 바뀌는 아이가 없나 봅니다. 언젠가는 바뀌는 어떤 상태로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앞에 on이라고 단어가 붙은 건요. 어떠한 그 뭐랄까? 상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벤트 처리하는 어떤 값들, 이벤트 처리하는 핸들러들 이런 아이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앞에 on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클릭
마우스 엔터 뭐 이런 아이들도 그 자바스크립트 호출하는 어떤 함수 기능을 만약에 쓴다면 on 클릭, on 마우스 엔터, on 마우스 리브, 뭐 on 리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는 해요. 그럼 지금 4라고 뜬 거는 이게 지금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4라고 떠 있는 아이는 누구 기준? 점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타입. 자, 프로토. 확인해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거 절대 실제로 쓰시면 안 돼요. 자, 프로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done, had, receive, loading, open, onset 써 있죠. 4번 뭐예요? done. 뭔가 오픈하고 뭐하고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 뭐 했다? 끝났다. 다 했다. 1이 떴다면 문서를 열었다. 근데 뭐 했다? 안 받았어요. 열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은 어딘가에 따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현재 나는 자료를 불러오고 있다. 굉장히 자료가 양이 많다. 로딩이지 않을까요? 뭔가 불러오고 있는데 데이터가 막 1기가쯤 돼. 계속 불러오고 있겠죠. 뭐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지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널로 감지되는 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on ready state change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모르면 다 찾아봐야지. 자바스크립트 습. 자, MDN 하시든지 MDN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럼 여기에 on ready state change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고 모르겠으면 풀고 다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싸 영어다. 난 모르니까 변화. 자, 속성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변경될 때마다 뭔가 호출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거기에 들어간 어떤 이름입니다.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레디 스테이트를 자 뭐합니까? 레디 스테이트의 상태를 콜백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 상태를 변할 때마다 이벤트 감지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야. 그죠? 그러면 onReady state 콜백 뭔가를 돌려받아라 라고 하게 되어 있고 펑션 되어 있죠. 그래서 XHR state 상태가 변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 아이를 어디선가 state는 뭐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 onReady state change라는 곳에다가 뭐 하겠다? 반환 처리해서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는 내용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곳에 반환 처리해서 수행을 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뭐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뭐 이런 차이들을 보시려면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겁니다. 한글로 검색하셔도 여러가지 상태 정보를 체크하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함수 또는 함수명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0, 1, 2, 3, 4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는 스테이터스 정상입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를 여기서 쭈루루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아이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만든 아이다? 그냥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아이다. 자, 쉽지 않죠? 맛보기 좀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ES6에서는 난 저거 도저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 좀 더 쉽게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했나 봐요. 내가 봐도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해. 나도 저거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후에 쓰는 아이는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패치. 여기 뭐 쓰면 되느냐?
불러왔어요. 점, den은 뭐냐?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얘를 통해서 불러오라. 이거 자체가 그냥 여기 있는 이 내용의 일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째예요. den은 그래서 너 이거 불러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면 뒤에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수행해.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라인은 뭐가 전달되겠어요? 여기에 전달 값 처리한 거를 일로 올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라고 하셔도 되고 리스폰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응답 요청 받은 거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데이터로 쓰셔도 전혀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레스폰스 하시면 결과치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응답 요청 받은 데이터들에 대한 상태나 내용들이 모두 일괄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일괄. 전부 다 몽땅.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아이들은 사실 얘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자, URL 하나 떴죠? 그럼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어딘가에 분명히 들어있을 테니 그 아이를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결을 하겠죠. 여튼간에. 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XHR 값 확인하시면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체킹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죠? 뭐가 왔어요. 근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리스폰스에 들어있죠? 리스폰스 또는 리스폰스 텍스트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들어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점 하면 값이 나오느냐? 오히려 안 나옵니다. 왜?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딜레이가 있어서 사실 그 상태가 체크를 해서 그게 문제 없으면 해 라고 써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set timeout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문자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내가 원하는 건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니까? 객체 그 자체니까. 이 아이를 객체화 시키려면 JSON pass JSON으로 강제로 치환해서 확인하시면 그 값을 체크할 수 있겠죠. 하나 중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그냥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체크하고 저장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아이는 타이틀, 제목과 그 안에 쭉 들어있는 것들 중에 다 필요 없고 링크 주소만 있으면 된다. 즉 링크와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지우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안에 들어있는 20개니까 20번을 뭔가 처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 2개만 뽑아오면 되죠. 뽑아와서 배열에 담겠다 하면 배열에 담으시면 되고, 배열에 안 담고 따로 하겠다면 따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는 변수 데이터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아이는 배열에다가 각각의 데이터를 딱 2개만 담겠다 하면 변수, 자, 데이터 리스트는 배열이다.
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권장하는 건 자,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펑션 값은 타이틀과 링크라고. 자, 뭐 할 것 같으세요? 첫 글자가 대문자니까 분명히 생성자겠죠. 그럼 this 점 타이틀은 this 점 링크는 링크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나는 링크가 아니라 뭐 URL 주소다라고 한다면,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URL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 안에 들어온 데이터의 프로퍼티 값이, 제가 방금 지웠는데 영문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 프로퍼티가 한글이면 어떻게 해요? 갖다 쓰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프로퍼티 명칭으로 좀 쓰기 편하게끔 이름을 바꿔주면 좋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반복문으로, 아니면 이 데이터 자체가 배열이니까 데이터를 for each라는 기능으로 가겠죠. 여기다가 데이터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럼 앞에 있는 데이터랑 헷갈리실 테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value? 네, 그럼 value라고 할게요. 들어온 여러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값을 쓰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변수 내부에서만 처리할 거니까, 자, obj는 value new set fn이라고 써주고, 이 안에다가 바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기억하기 쉽게 타이틀은 value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아까 보신 타이틀,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링크라고 썼던 거 기억하니까 링크 또는 URL은 value의 링크라고 써주면 for each는 해당하는 순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백체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통째로 가져와서 요 값들을 제목 먼저 돼 있으니까 타이틀과 URL을 따로따로 담아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처리가 값이 객체화 처리됐으니 이 객체화 처리된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푸시로 넣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만큼 뭔가 수행을 열심히 할 거고, 나중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리스트 값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있는 값들 중에 0 써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니? 했더니 setf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값을 2개를 처리해서 나오더라. 그럼 이 중에 점 타이틀이라고 써서 확인해 보면 거기 들어가는 이름이 나오게 되더라.